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로 학부모님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큰 기대감과 설레임을 안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앞에서 인사는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프레임 수학 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쓴 거고요. 저희 본원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3기를 얼마 안 있어서 개강하는데 그 수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재능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양력 아마 이미들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2010년도에 대치동에서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처음 개강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에게 고등선행을 가르치면서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입시에서 성과를 내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발전과 성과를 지켜보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프레임 수학 학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2010년도에 저랑 같이 이제 개원했던 그 시기에 개원했던 학원들 중에 대치동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개원하기 한 4년 전 정도 전에 강사로서 물론 대치동에서 미리 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또 선행에서 아쉬운 점이 그 점인데 돌아보면 선행의 가장 큰 맹점은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저는 확고하게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과를 내면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자부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저서로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최근에는 최고 수준의 법수학이라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책 저술 참여하고 하면서 저서로서 등록이 돼서 요 부분이 사실 훨씬 더 좀 볼륨이 있어졌죠. 근데 이제 뭐 채우기가 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뒀습니다. 자, 설명회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천재교육 대표에서도 설명회도 많이 하고 여러 이제 진짜 많이 모았을 때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있는 곳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짧게 답하면서 설명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성실하기만 하면 고등수학에서 두드러질 만한 입시 수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대해서 답을 한번 좀 정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아이는 문과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소위.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포함해서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에 대한 답이 우리 설명회에서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수학 선행의 목적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행하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공부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땡겨서까지 고등수학을 시작해야 될까?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남들이 해서 또는 남들이 하다 보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고등수학 선행의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등수학 선행하는 거는 수학 1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1등급의 무게가요, 점점점 가벼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0%. 2025년도부터는 10% 안에만 들면 1등급이 된다는 거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전 연도인 작년도까지만 해도 4%였죠. 사실 한 4%쯤 돼야지 진짜 1등급의 무게를 체험할 수 있는데 사실 10%가 됐으니까 우리 10% 내에서 1등급 얻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도 사실은 좀 빡빡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발지 말라는 거예요. 1등급 경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선행을 하는 목적은 충분한 실력을 획득해서 확고한 1등급. 그래서 4% 안쪽에 자리매김하게 되면 사실은 저기 10%의 경쟁과는 동떨어진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선행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수학을 못한다. 저 그런 오해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불안해서.
그래서 맨날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오면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 이 책 하는데 무슨 책 해요? 다음 책 뭐예요?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 방송에서 보시고 제 동영 선행왕 구독하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다 책 요새 수준 비슷합니다. 가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 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집들 몰라서 그럴까요? 시중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 저 그 문제집 잘합니다. 문제집을 평가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저 문제집 쓰는 사람이고요. 문제집 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수학을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를 푸는 거는 기본인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푸느냐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1등부터 5등급까지 5등급체에서 1등급의 경계가 10%라는 거 알고 있죠. 수학에서요, 10%는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사고 문항을 처리할 수 있냐 없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무엇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사고 문항 처리해야지 잘한다면서요. 근데 생각을 하래요. 수학은 뭔가를 생각하래. 근데 뭘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사고가 뭐냐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성실로 1등급을 넉넉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온라인 설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향입니다. 방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학을 열심히 했음에도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문제를 덜 풀어서 노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부족해서 성향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본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 있다. 방향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그걸 알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고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냐? 바로 지식이 체계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지 사고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으로 사고할 수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사고할 수 없어요.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시각 장애를 겪고 계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으로 이제 차단되셨던 그런 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시각 장애인 분들은요. 꿈속에서도 시각 장애인입니다. 왜요? 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셨을 때도 이게 꿈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체험해보고 배우고 그 경험들이 체계화되고 지식화되어야지만 그 지식의 분량이 쌓이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고가 기반되어야 성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인데 이 수학적 지식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검증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냥 가르치지 않으세요. 학교 선생님들 보시는 교사용 지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사용 지도서 보잖아요. 거기 보면 학습 목표 나와 있고요. 무엇을 검증하세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검증하려는 바가 바로 수학적 지식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과정이 우리가 배우는 교육의 전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관심 가질 거는 뭐냐 결국에 그래서 그 지식의 방향, 체계화된 지식, 문제를 통해서 검증하고 싶은 내용이더라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 문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정석에서요. 기본 문제 4-5, 기본 문제 4는요. 공통수학 1의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인 4-5번 문제를 띄워놨어요. 자, 이 4-5번에서 검증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배수 아닌 곳에서 나온다. 동차식 나눗셈, 같은 차수에서의 몫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게 검증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알고 있냐 없냐가 시작인 겁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문제를 풀더라도 이 문제를 바꿔놓으면 헤매게 되는 거고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지식을 탑재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식으로 쓰고 푸는 거는 트레이닝에 의해서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에 문제는 검증하고 싶은 내용, 이 지식의 방향성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검증하고 싶은 지식을 가르쳐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에서 프레임 수학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프레임을 익힐 수 있게끔 장치를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그 장치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레임이란 입시의 범위에서 체계화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해석하는 사고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요, 사실은 훨씬 쉬워요. 이 수학적 프레임이라는 거는 입시라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화된 지식을 제대로만 배우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과가 나오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저희 아이들이 쓴 필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요, 제가 PPT를 다 만들어서 매 수업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PPT로 띄우고 아이들에게 적으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똑같아요. 아이들이 지식을 쓰는 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게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써야 돼요. 지식을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학 공부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문제 푸는 건 그냥 결과적으로 자연히 따라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박스를 쭉 쳐놓은 부분에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3, 4차 방정식까지 문제를 질문합니다. 해를 구하는 걸. 근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시를 기획하고 만드시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3, 4차 방정식 질문할 건데 근해 공식은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모든 방정식은 근해 공식 필요 없어. 근해 공식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근해 공식 필요 없으니까 근해 공식 쓰지 말고 풀어봐.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지 않는 3, 4차 방정식은 예외적인 걸로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무조건 인수분해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쭉. 1차는 등식의 원리로 풀고 2차는 인수분해되는지 봐서 인수분해되면 1차 방정식 바꿔서 풀고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으세요.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인 3,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인수분해하면 2차로 바뀝니다. 요 내용이 바로 입시에서의 방향성과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보는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가르치기 위해서 장치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도 한 해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고요. 작년도 한 해는 요 뒤쪽 라인을 좀 집중해서 했고요. 프레임북을 만들어서 쓴 거는 벌써 프레임 수학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우리 코로나 때부터니까 벌써 한 4, 5년이 됐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은요, 요 순서대로 프레임을 배웁니다. 자, 요거 이제 내용 살피기 전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재능을 이기는 성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등급 못 받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배우면. 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1등급 못 받기가 힘든지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석이라는 기본소로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 수학을 가르칩니다. 정석만큼 좋은 교재가 사실은 없죠. 물론 요새 조금 상태가 조금 메롱해지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석만큼 시판 교재에서 지금 최고의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석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수업이 진행되면
무조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초반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배울 건데 나머지는 배수 아닌 곳에서 나온다 가르치고요. 자,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막 더해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더하지 마. 더하지 마. 보자마자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나머지 어디서 나온다? 배수 아닌 데서 나온다. 그럼 내가 얘를 7로 나눌 거니까 7의 배수 아닌 부분을 찾아야겠죠. 7은 7의 배수죠. 자기 자시니까. 7이 14, 7을 2배 한 수네요. 21은 7을 3배 한 수네요. 그럼 배수 아닌 수는 3이죠. 아, 그러면 3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가 익혀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죠. 3의 배수를 걸러냈어요. 5에서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3 자체가 나머지고 5 자체가 나머지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3은요 7로 안 나눠져요. 그랬더니 3이 나머지가 됐죠. 5는요 3으로 나눠지면 나눠지네요. 그럼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수가 바로 이 식 전체의 나머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숫자로 보니까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요 숫자가 식으로 가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등수학이에요. 자, 초중고의 모든 수학이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어머님들 아실 만한, 학부모님들 아실 만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검수했습니다. 중등수학이 탑재돼 있죠. 고등수학만 학원장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대치동에서만 20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고등수학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초등 쪽은 사실은 조금 약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 봐주면서 조금씩 그 내용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나머지는 배수 아닌 곳에서 나온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요거를 검증하는 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기본 문제 4-5의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게 과거의 수업이었다면 제가 프레임북을 5년 전에 완성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 설명하면 프레임북에 가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은 정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본 문제 제가 설명하고요. 프레임북 풀고요. 유제 풉니다. 기본 문제는 제가 풀고요. 프레임북은 아이들이 풀고요. 유제는 아이들이 풀어요. 그리고 나서 과제할 때 기본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오니까 정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싹 다 풀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 문제 유제는 구성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유제가 뭐냐면 정석에서 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위에 기본 문제랑 모양, 폼이 똑같아요. 숫자 또는 식만 바뀌어 있는 게 유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딱 풀고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제 풀라고 해도 유제 잘 풀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유제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 풀어서 답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학습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식화시켜서 뱉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이 문제에선 나머지는 배수 아닌 곳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정석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프레임북 뒤에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프레임북입니다. 저희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하는 책인데 자, 여기 보면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96번 10 더하기 5 더하기 25 더하기 35 더하기 6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1번 5의 배수가 아닌 숫자 찾으세요. 6이에요. 2번 1의 숫자를 5로 나눌 수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하세요. 예죠? 1의 숫자를 5로 나눌 때 6을 5로 나눌 때 나머지 몇이에요? 1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것들이 숫자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로 나눌 때 요 괄호 부분이 몫이고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핵심이 뭐다?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 이론을 숫자로 단촐하게 체계화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북 보면 거기 이제 풀이를
따로 써놓기는 했는데 초반에 제가 아이들 책 줄 때 그냥 뒤에 빠단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답지 좀 디테일한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반에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 선생님이 네가 원하면 주는데 거의 안 볼 걸? 수업 한 두세 번만 내보면 애들이 알아요. 아 선생님 이거 채점도 안 해요. 왜? 이거는 내가 프레임을 익히라고 아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끔 써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보면 막 줄긋기, 예아니오 문제 되게 많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에 프레임북을 끼워 넣을 때 프레임북이 뭐 문제를 다룬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프레임북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쓰는. 제가 1권부터 이제 4권까지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까지 4권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써놨고요. 이거는 보통 이걸 제가 통으로 그림까지 다 그렸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으로부터 제가 완벽하게 자유로운 책이고 사실은 이제 출판을 목적으로 썼는데 지금 이제 출판에 대한 게 조금 이게 뭐랄까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미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량과 어떻게 해요?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냐면요. 저희 학원에 패턴북이 있습니다. 자, 패턴북은 뭐냐면요. 사실은요. 이제 기존의 유형서의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서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요. 유형서는 출판물이기 때문에 대체로 문항수의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문제 내지 5문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강의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아까 나머지 정리에서도 4-5번이니까 4-1번, 2번, 3번까지는 쉽단 말이에요. 그럼 4-1, 2, 3번에 관련된 유형들이 유형서에 다 존재하는데 그런 유형서는 쉬우니까 조금만 풀면 되고 4-5번 관련된 이런 류의 문제들은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수의 유형의 문항수를 배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패턴북입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정석의 한 단원을 나갈 때 기본 문제 유제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 패턴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요거 과제로서 집에서 풀어보고 질문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센이나 RPM이나 뭐 메가 CPR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 주요 문항들이 다 집대성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시판의 교재, 시판의 유형서보다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이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업하는 방식을 좀 체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용 설명하고 기본 문제 풀리고 프레임북 풀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로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유제 풀어요. 유제 풀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패턴북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의 유형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패턴북에서 내가 모르는 유형들이 문항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익힐 수 있을 때까지 쫙 유형을 풀어서 패턴북을 과제로 해오고 나면 비로소 정석의 연습 문제를 들어가고 연습 문제 풀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원이 끝났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적 테스트예요. 저희 누적 테스트의 경우는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누적 테스트인데 테스트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옆으로 띄워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9번 문제, 아까 그 문제 4-5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요 내용 잘 익혔나? 다시 한번 검증한다. 이게 누적 테스트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적 테스트 사실 많잖아요. 보는 곳, 하는 곳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적 테스트 책임져 주는 데가 없다. 학원들이. 누적 테스트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답이죠? 오답 뭐 이거 계속 반복해서 풀고 외우게 하면은 그게 오답이 되는 건가요? 풀이 과정만 외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아이들이 제대로 그 과정까지 할 수 있게끔 또 더 오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더 오답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문제입니다. 1번 아래의 프레임을 완성하세요. 제수 즉 나눠주는 식이 n차이면 나머지는 n-1 차이예요. 프레임북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죠. 요거 수업 중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식을 나눈 나머지를 식으로 표현해라. 그럼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수학적인. 왜? 이미 프레임 다 익혔고 패턴북 통해서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푸는 기본적인 폼은 완성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고등 수학의 식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A는 BQR의 형태로 표현하고 나서 여기 보면 자, 요거로 나눈 나머지가 2x-1인데 요 식에서 x-1의 제곱의 배수 아닌 부분을 구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식을 구성하세요.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과정까지 오답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저희 본원의 더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저희가 누적 테스트 딱 보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만 더 오답이 싹 붙어서 나갑니다. 더 오답이. 그러면 그 더 오답을 아이들이 읽어가면서 여기에 맞게끔 쭉 해서 오답을 하면 그 오답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좋죠?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한 가지 더 한 스텝 나간 게 바로 평가표입니다. 평가표. 1등급 못 받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그 평가표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누적 테스트 보면 매 20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 평가표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우리가 5x, 5x, 5x 이렇게 나가져 있고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9번 문제. 나머지는 나눠주는 식의 배수 아닌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제가 아까 시작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학은요. 체계화된 지식이 정확하게 탑재되어야지만 잘할 수 있다. 그것만 되면 성실로 재능을 이길 수 있다. 1등급 나온다. 근데 그 1등급이 10%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4% 안쪽으로 들어오는 1등급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검증하려는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요. 문제 어렵게 내고요. 아이들 틀리게 오답하고요. 어머니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얘는 이게 약해요 라고 말하는 거 제일 쉬운 겁니다. 저는요. 어렵게 안 내고도 원리로만 해서도 오답률 99%도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싫어해요. 저는 모의고사 출제자이기도 하고 저는 책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거는요. 수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학습의 본질이 아니에요. 학습의 본질은요. 사실은 가르치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아이들로 하여금 쉽게 익힐 수 있게끔 하고 그 내용을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잘 그거를 익혔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안 풀고 기본처럼 보이는 내용들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대치동 내에서 1등급을 빵빵 터뜨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0년도에 학원 개원할 때 아카데미아 개원할 때 그때 저랑 같이 개원했던 학원들 지금 여기 거의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고 한 5년 전에 강사로 들어와서 카이스트 학원 대표 강사하면서 쭉 하는 동안에 같이 강사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선행 가르치고 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아이들에게 선행의 가치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해서 프레임학원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죠. 자, 여기가 지금 배우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뒤쪽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한 해 1년 동안 작업한 겁니다. 그럼 여기 클릭하면 뭐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어준 그냥 풀이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이 부분만. 그래서 어떻게 더 오답 끝났지만 우리 읽으면서 하는 거 했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거 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요 내용에 해당되는 영상만 클릭해서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게 저희 학원의 이제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미 완성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킬북이라는 걸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킬북. 그래서 제가 크게 아이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원리로서 문제를 푸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공수 1, 2, 대수, 미적분까지 다 끝나면 뒤에 가서 또 스킬들만 쫙 모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스킬을 모아서
아주 쉽게 익힐 수 있게끔 프레임북처럼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민호쌤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어쨌건 수학의 큰 체계, 선행의 큰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등급 수학의 시작. 제가 항상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한 강지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저희 학원에서 매번 수업하고 나서 문자 나갈 때 그 문자 스타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 수학의 시작 프레임 수학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1등급 수학의 시작은 프레임 수학에서 함께 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결과로서 보답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좋은 목표를 이루고 싶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따로 달아 드릴 테니까, 또는 학원에 저희 뭐 네이버에 치면 학원 이름 나오니까 지원하셔서 우리 온라인 수업 3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요 수업의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1기, 2기에서는 적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3기부터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 푸는 거 신경 쓰고 관리해 가면서 조금 더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꼭 학원에 문의 주시고 테스트 보시고, 그리고 요 아래로 제가 이제 지금 작업해가지고 학원 번호 띄워놓을 테니까 학원에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인연으로서 만나서 좋은 성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면 나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실력을 느끼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수업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로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만나 뵙기를 마음으로서 되게 희망하고요. 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 뵐 것을 원합니다. 자, 맨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카리스마 없이 좀 밝게 좀 즐겁게 이제 선행학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강사로서 앞에 섰을 때, 어떤 또 원장으로서 앞에 섰을 때 우리 학생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수업의 모습이 조금 이번 영상에는 묻어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이어지는 이제 다음 또 설명회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학 영상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편하게 우리 학부모님들 듣기 좀 편하시게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